청소부 주제에 감히 여기 와? 29년 만에 동창회.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친구들 사이에서 박서정은 초라한 평범한 옷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친구들은 서정을 비웃습니다. 호텔 청소부라는 사실을 알아낸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월급이 얼마야? 200, 300? 남편도 같이 청소하냐? VIP 라운지는 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동창의 남편, 대기업 부장은 더 잔인합니다. 명함조차 주지 않고 청소부는 청소나 하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합니다. 서정은 참습니다. 혼자 견딥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한 그 청소부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녀가 매일 닦던 그 호텔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과연 서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 들려드릴게요. 새벽 6시 서울 강남 그랑 서울 호텔 로비입니다. 박서정은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대리석 바닥을 정성껏 닦고 있습니다. 무릎을 굽혀 앉아 걸레를 움직일 때마다 바닥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서정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지만 표정은 평온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난 이 바닥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서정은 속으로 되뇌며 걸레를 헹굽니다. 동료 오순복이 다가옵니다. 67살의 순복은 서정보다 18살 위지만 늘 씩씩합니다. 서정 씨, 오늘도 유리창처럼 반짝이네요. 손은 달아도 마음만은 다르면 안 돼요. 순복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단단합니다. 서정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짓습니다. 언니 말씀이 항상 맞아요. 순복이 서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나저나 오늘 동창회 간다며? 29년 만이라고 했지? 서정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휴대폰 속 초대장이 떠오릅니다. 네. 근데 좀 걱정돼요. 왜? 당당하게 가요. 일하는 사람이 제일 떳떳한 거예요. 순복의 말에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습니다. 동창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청소 일을 한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일지. 하지만 서정은 다시 걸레를 움직입니다. 바닥이 점점 더 반짝입니다. 오후 3시 서정은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잠실 방향버스에 몸을 실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서정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휴대폰 속 동창의 초대장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자 남편 도연이 미소로 맞이합니다. 55살의 도연은 평소처럼 편안한 차림입니다. 거실에서 커피 향이 납니다. 일찍 왔네. 오늘 동창회 있다며?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서정의 표정을 읽어냅니다. 서정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네. 저녁 7시예요. 떨려? 서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나옵니다. 29년 만인데 제가 지금 청소 일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볼지. 서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도연이 옆에 앉으며 서정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더 가야지. 당신이 하는 일은 자랑스러운 거야.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하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무시하면. 도연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들어봐. 품격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면 돼. 서정이 남편을 바라봅니다. 도연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가 아니라 우월감을 느낄 때 나타나거든.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거야. 서정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도연이 서정의 어깨를 감쌉니다. 가서 당당하게 보여줘.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서정은 거울 앞에 섭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정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립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입니다. 서정은 복도 청소를 멈추고 휴대폰을 꺼냅니다. 미라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얘들아, 내일 저녁 7시 다 오는 거지? 이어서 수진의 답장입니다. 당연하지. 29년 만인데. 영희도 답합니다. 나도 갈게. 남편이랑 같이 가도 돼? 미라가 바로 답합니다. 물론이지. 나도 우리 남편 데려갈 거야. 태명그룹 부장이거든. 자랑 좀 해야지. 서정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태명그룹. 서정은 화면을 내려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순복이 다가옵니다. 뭔가 걱정되는 표정인데요. 서정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순복이 서정의 어깨를 톡 칩니다. 서정 씨 있잖아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조용해요. 떠드는 사람은 결국 빈수레거든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채팅방에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명품 가방 자랑, 해외여행 사진, 자녀 자랑. 서정은 아무 말 없이 지켜봅니다. 점심시간 서정은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휴대폰에 또 알림이 뜹니다. 미라입니다. 서정아, 너도 오는 거지? 장소가 그랑 서울 호텔인데 내가 사는 동네랑 좀 멀지? 택시비 많이 나올 텐데. 서정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힙니다. 그랑 서울 호텔. 자신이 매일 청소하는 곳입니다.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응, 갈게. 미라의 답장이 빠릅니다. 오케이. VIP 라운지로 예약했어. 거기 진짜 좋더라. 서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VIP 라운지. 남편이 자신을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서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식탁을 비춥니다. 동창회 당일 오후 5시입니다. 서정은 평소처럼 호텔 복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VIP 라운지 쪽으로 향합니다. 라운지 입구에 흰색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동문고등학교 25기 동창회. 서정의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2시간 후면 자신도 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서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괜찮아. 당당하게 하면 돼. 서정은 속으로 되뇌며 복도 유리창을 닫기 시작합니다. 걸레를 움직일 때마다 유리창이 반짝입니다. 그때 호텔 로비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서정이 고개를 돌립니다. 입구로 여자 셋이 들어옵니다. 화려한 옷차림입니다. 명품 핸드백, 반짝이는 액세서리,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립니다. 맨 앞에 여자가 한미라입니다. 49인데 화장이 진합니다. 옆에 여자들도 비슷합니다. 모두 손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미라가 프런트 직원에게 말합니다. VIP 라운지 예약 확인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큽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니, 과시하는 듯합니다. 서정은 재빨리 청소 카트를 구석으로 밉니다. 복도 끝으로 몸을 숨깁니다. 아직 발견되고 싶지 않습니다. 손에 든 걸레가 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미라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호텔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듯합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여기 진짜 럭셔리하다. 역시 너 안목 있어. 미라가 피식 웃습니다. 당연하지. 난 이런 데만 다니거든. 그때 미라의 시선이 복도 쪽으로 향합니다. 청소 카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뒷모습이지만 묘하게 익숙합니다.
미라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저 사람. 미라는 재빨리 스마트폰 카메라를 켭니다. 줌을 당깁니다. 서정의 옆모습이 화면에 잡힙니다. 미라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헐, 설마 서정이? 미라는 조심스럽게 몇 장 더 찍습니다. 서정이 청소 카트를 미는 모습, 걸레질하는 모습. 미라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영희가 묻습니다. 왜? 누구 봤어? 미라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피식 웃습니다. 아니야. 착각인 것 같아. 하지만 미라의 표정은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서정은 등 뒤에서 시선을 느낍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지만 로비는 이미 비어 있습니다. 3시 서정은 퇴근합니다.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으며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이마에 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서정은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순복이 옆에 옵니다. 서정 씨, 오늘 동창회 가는 거 맞죠? 서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근데요, 언니. 전 그냥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복이 서정의 어깨를 잡습니다. 왜요? 떨리는 거예요? 아까 친구들이 호텔에 왔었어요. 제가 청소하는 걸 봤을 것 같아요. 순복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더 가야죠. 도망치면 평생 후회해요. 서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도연이 미소 짓습니다. 어서 와. 피곤하지? 서정이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여보, 전 오늘 동창회 안 갈래요. 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호텔에 왔었어요. 제가 청소하는 거 봤을 거예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연이 옆에 앉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요. 29년 만에 만나는데 저만 이렇게. 도연이 서정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이 뭘 부끄러워해? 당당하게 일한 건데. 서정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다 성공했어요. 명품 들고 좋은 차 타고. 저만. 도연이 서정의 어깨를 감쌉니다. 들어봐. 성공의 기준이 뭔데? 비싼 가방? 큰 차?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성공은 정직하게 사는 거야. 당신처럼. 서정이 고개를 듭니다. 남편의 눈빛이 따뜻합니다. 가서 보여줘.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리고 도연이 잠시 멈춥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봐.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서정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섭니다. 평범한 블라우스를 입습니다. 화장은 연하게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괜찮아. 난 부끄러울 게 없어. 서정은 속으로 되뇌며 현관문을 엽니다. 저녁 7시 서정은 VIP 라운지 문 앞에 섭니다. 손에 든 핸드백 끈을 꽉 쥡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밉니다. 라운지 안은 화려합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들이 보입니다. 동창들이 벌써 여럿 와 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입니다. 서정의 평범한 블라우스가 초라해 보입니다. 미라가 가장 먼저 서정을 봅니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머, 서정이다. 진짜 왔네. 목소리가 큽니다. 다른 동창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시선이 서정에게 쏠립니다. 서정은 어색하게 미소 짓습니다. 미라야. 오랜만이야. 미라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서정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표정이 묘합니다. 와, 정말 29년 만이네. 근데 넌 하나도 안 변했다?
수진과 영희도 다가옵니다. 셋 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시계, 화려한 액세서리. 서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수진이 묻습니다. 서정아, 요즘 뭐해? 어디 살아? 서정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 강남 쪽에. 미라가 끼어듭니다. 휴대폰을 꺼내들며 웃습니다. 평범하게. 근데 서정아. 미라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합니다. 너 혹시 여기서 일해? 그랑 서울 호텔? 서정의 얼굴이 굳습니다. 미라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밉니다. 거기엔 서정이 청소 카트를 미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까 오후에 찍은 것입니다. 아까 봤거든. 청소하는 거. 미라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서정에게 고정됩니다. 서정은 순간 숨이 막힙니다. 손이 차갑게 식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듭니다. 맞아. 환경미화 일해.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미라가 피식 웃습니다. 환경미화? 그게 청소부 말하는 거지? 수진이 놀란 척합니다. 헐, 진짜야? 서정이가? 영희도 끼어듭니다. 어떻게?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미라가 테이블로 걸어가며 말합니다. 얘들아, 앉자. 서정아, 너도 와. 하지만 미라의 말투는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투입니다. 서정이 자리에 앉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읍니다.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속닥입니다. 청소부래. 어떻게 그렇게 됐대? 우리는 다들 잘 사는데. 미라가 메뉴판을 펼치며 묻습니다. 서정아, 청소부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노골적입니다. 서정의 입술이 굳습니다. 충분히 벌어. 충분히? 얼마나? 서정이 대답하지 않자 미라가 웃습니다. 100만 원? 200? 아무리 많아도 300은 안 될 거 아냐? 식사가 시작됩니다. 동창들은 각자의 근황을 자랑합니다. 서정은 조용히 앉아 물만 마십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미라가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남편 곧 올 거야. 회의가 좀 늦어져서. 수진이 묻습니다. 남편분이 뭐 하신다고 했지? 미라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태명그룹 영업본부 부장이야. 연봉이 억 단위고 해외 출장도 비즈니스석이야. 영희가 감탄합니다. 와, 대박. 우리 중에 제일 잘 사네. 미라가 서정을 흘끔 봅니다. 그치? 남편 잘 만나야 해. 아무나 만나면 인생 꼬이거든. 서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립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합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립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52살쯤 됐습니다. 고가의 시계, 맞춤 정장.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보, 미안,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 미라가 벌떡 일어납니다. 괜찮아. 이리 와봐. 친구들 소개해 줄게. 태석이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공기가 바뀝니다. 명함을 꺼내 하나씩 나눠줍니다. 태명그룹 영업본부 부장 윤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창들이 명함을 받으며 부러워합니다. 서정 차례가 됩니다. 태석이 잠시 멈춥니다. 미라가 웃으며 말합니다. 얘는 서정이야. 여기서 청소 일해. 태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명함을 서정에게 주지 않고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아, 그런 일도 중요하죠.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목소리에 명백한 우월감이 묻어납니다. 서정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태석이 자리에 앉으며 묻습니다. 서정 씨는 정확히 어디서 일하세요? 그랑 서울이요. 태석이 놀란 척합니다. 그거 우리 회사 계열사 호텔인데? 그럼 우리 직원이네요? 환경미화팀이요.
태석이 피식 웃습니다. 아, 청소 쪽? 우리 회사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더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겉으로는 위로지만 속은 무시입니다. 미라가 끼어듭니다. 우리 남편 회사가 크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엄청 많대. 태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본사만 해도 50명은 넘을걸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의도적으로 저학력 일자리임을 강조합니다. 서정의 입술이 굳습니다. 수진이 묻습니다. 서정아, 남편은 뭐해? 태석이 먼저 대답합니다. 아마 비슷한 일 하시지 않을까요? 보통 그런 분들끼리 만나시잖아요. 노골적인 계급 의식입니다. 서정은 잠시 침묵합니다. 회사 다녀요. 어떤 회사요? 그쪽이요. 태석이 웃습니다. 그럼 동료네요. 근데 전 본사 근무라서 현장 직원분들은 잘 모르죠. 직급이 다르다 보니 완벽한 성급기입니다. 서정은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얼굴은 평온합니다. 웨이터가 물을 따르러 옵니다. 태석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아, 물은 저쪽 테이블 먼저 채워주세요. 하지만 웨이터와 눈이 마주치자 태도를 바꿉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웨이터가 돌아서자 작게 혀를 찹니다. 그리고 서정을 봅니다. 서정 씨는 이런 거 익숙하시죠? 저희는 서비스 받는 쪽이지만 서정 씨는 서비스하는 쪽이니까. 미라가 키득거립니다.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농담이에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서정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립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맞아요. 서비스하는 쪽이죠. 그래서 전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바닥을 깨끗이 닦아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식사 후 미라가 화장실로 간다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아닙니다. 복도 구석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엽니다. 미라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까 찍은 서정의 사진을 올립니다. 청소 카트를 미는 모습입니다. 얘들아 서정이 근황. 청소부대 때. 사진 아래 해시태그를 답니다. 인생이 이렇게 되네. 미라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채팅방에 즉시 반응이 옵니다. 헐 대박.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는 잘 살아서 다행이다. 미라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옵니다. 서정은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을 봅니다. 채팅방 알림입니다. 서정의 손이 떨립니다.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롱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서정은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조용히 가방에 넣습니다. 순복 언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손은 달아도 마음은 다르면 안 돼요. 서정은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태석이 와인을 주문합니다. 비싼 와인입니다. 병을 들어 라벨을 보여줍니다. 이거 한 병에 50만 원짜리예요. 특별한 날이니까. 미라가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태석이 서정을 봅니다. 서정 씨도 한잔 하실래요? 아, 근데 이런 거 처음이시겠네요. 노골적입니다. 서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전 괜찮아요. 태석이 계속 말합니다. 청소 일하시면 월급이 얼마나 돼요? 200? 300? 미라가 끼어듭니다. 300도 안 될걸? 시급제니까. 수진이 묻습니다. 그럼 남편이랑 합쳐도 500 정도? 영희가 한숨 쉽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 태석이 웃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시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겉으로는 위로지만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납니다. 서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굳습니다. 미라가 VIP 프리미엄 룸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합니다. 얘들아, 거기가 더 조용하고 좋아. 태석이 직원을 부릅니다. 저기요, VIP 프리미엄 룸 예약 확인 부탁드려요. 태명그룹 윤태석입니다. 직원이 확인하러 갑니다. 태석이 서정을 봅니다. 서정 씨도 같이 가실 건가요? VIP 프리미엄 룸은 일반 손님은 좀 그런데. 미라가 웃으며 말합니다. 맞아. 거기 드레스 코드 있잖아. 서정아, 미안한데 넌 여기 있을래? 노골적인 배제입니다. 서정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괜찮아. 나 먼저 갈게. 서정이 일어섭니다. 태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집니다. 서정 씨,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청소 잘하는 직원은 항상 필요하니까요. 완벽한 상하 관계 못 받기입니다. 동창들이 억지로 웃습니다. 서정은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라운지 문이 닫힙니다. 복도에 혼자 섭니다.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기댑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옵니다. 아까 프런트에 있던 직원입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지만 미소는 짓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일 있으셨나요? 서정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냥 먼저 가려고요.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 VIP 프리미엄 룸은 회장님 내외분 전용 공간이에요. 서정이 직원을 봅니다. 알아요. 네. 그 회장님이 제 남편이에요. 직원의 눈이 커집니다. 서정이 작게 웃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모르시나 봐요. 자기 회장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서정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혼자가 됩니다. 그제야 눈물이 글썽입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밤 11시 서정은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섭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일하는 모양입니다. 도연이 나옵니다. 당신 왔어? 동창회 어땠어? 서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좋았어요. 오랜만에 옛 친구들 봤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밝게 냅니다. 남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이 서정의 얼굴을 봅니다. 표정이 밝네. 다행이다. 네. 씻고 올게요. 서정은 욕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거울을 봅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남편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서정은 속으로 되냅니다. 같은 시각 태명그룹 본사 보안실입니다. 보안팀장이 당일 호텔 CCTV 일일 리포트를 정리 중입니다. 계열사 호텔의 CCTV는 본사와 통합 관리됩니다. 모니터를 보던 보안팀장이 멈춥니다. 이거 사모님 아니신가? 화면 속에 서정이 VIP 라운지에서 동창들과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보안팀장이 영상을 자세히 봅니다. 미라가 휴대폰을 들이대며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 서정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태석이 서정에게 명함을 주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 장면. VIP 청소하러 들어가실 일 있으면 출입증 발급해 드릴게요. 조롱하는 웃음소리. 보안팀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건 즉시 보고해야 해. 그는 즉시 도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히 보셔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인데? 사모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지금 당장 보안 메일로 전송해. 15분 후 도연의 서재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미라가 서정의 사진을 보여주며 웃는 장면. 태석이 청소 쪽이시구나.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던데라고 말하는 장면. VIP 출입증 조롱 장면. 청소 잘하는 직원은 항상 필요하니까요. 서정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책상 위의 컵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쾅! 산산조각 납니다. 욕실에서 나오던 서정이 놀라 서재 쪽을 봅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서재 문을 엽니다. 눈빛이 평소와 다릅니다. 차갑고 단단합니다. 당신, 오늘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지? 서정이 당황합니다. 아니요. 왜요? CCTV에 다 찍혔어. 당신이 모욕당하는 장면. 서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건 별일 아니에요. 그냥 옛날 친구들이 장난 좀. 장난? 청소부 주제에 VIP 출입증 발급해드릴게요가 장난이야? 도연이 노트북을 가져와 화면을 보여줍니다. 서정이 모욕당하는 장면이 선명합니다. 보셨어요? 저는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연이 서정을 끌어안습니다. 왜 혼자 견디려고 했어?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야. 도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보안팀장입니다. 회장님, 추가 보고 드립니다. 영업본부 윤태석 부장이 사모님 사진을 사내 메신저에도 공유했습니다. 뭐라고? 영업본부 단톡방에 우리 부장님 동창이 호텔 청소부래라는 글과 함께 사모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 부장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습니다. 모든 데이터 백업해. 메신저 로그, CCTV 원본, 전부. 지운 것도 복구 가능하지? 네, 회장님. 비서 장정우한테 연락해. 내일 오전 전 직원 대상 특별 교육 공지 올려. 제목은 직장 내 인성과 존중 문화. 도연이 창밖을 봅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릅니다. 윤태석?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내일 제대로 알게 해주지. 다음 날 아침 8시 태명그룹 전 직원에게 메일이 발송됩니다. 전사 긴급 공지. 전 직원 필참. 특별 인성 교육. 금일 오후 2시. 본사 대강당. 주제 직장 내 인성과 존중 문화. 강사 최도연 회장 직접 진행. 영업본부 사무실 오전 9시입니다. 태석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메일을 봅니다. 인성교육? 회장님이 직접? 뭔가 중요한가 보네. 동료가 다가옵니다. 부장님,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던데요. 보안팀이 뭔가 조사한다는 소문도. 태석이 웃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항상 모범적으로 일했는데.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인상 남겨야지. 혹시 나한테 모범 사례 발표시키시려나? 그는 자신이 몇 시간 후 공개 처형장의 주인공이 될 줄 모릅니다. 같은 시각, 그랑 서울 호텔입니다. 서정은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 회장님 부인 맞대. 진짜? 근데 왜 청소를? 모르겠어. 엄청 이상하지 않아? 속닥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정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더 세게 줍니다. 순복이 다가옵니다. 서정 씨, 괜찮아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눈빛이 흔들립니다. 순복이 서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조심하세요. 한편 미라는 집에서 SNS를 확인합니다.
어제 올린 서정 사진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습니다. 대박 인생 참 극과 극이네요. 저 나이에 청소부라니.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미라가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진을 올립니다. 어제 동창회 때 찍은 서정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얘들아, 어제 동창회 레전드였음. 누가 청소부가 VIP 라운지에 오냐고 해시태그를 답니다. 현실은 이렇다. 공부만으론 안 돼. 배우자 잘 만나야 함. 태명그룹 본사 비서실입니다. 장정우가 두꺼운 파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파일 제목은 윤태석 부장 직장 내 갑질 증거 자료입니다. 정우의 동료가 묻습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 오후 세미나 자료요. 무슨 내용인데? 정우가 파일을 덮으며 작게 웃습니다. 곧 아실 거예요. 윤 부장님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동료의 눈이 커집니다. 정우는 3년간 태석의 비서로 일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발언 내용까지. 오늘이 그 기록을 공개할 날입니다. 오전 11시 회장 집무실입니다. 도연이 보안팀장과 인사팀장을 불러 최종 확인합니다. CCTV 영상 준비됐나? 네, 회장님. 총 5개 영상 편집 완료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로그는 백업 완료했습니다. 윤 부장이 직접 올린 글과 댓글 모두 캡처했습니다. 과거 민원 기록은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냅니다. 작년 6월 호텔 환경미화 직원의 익명 제보건입니다. 윤 부장의 부당한 언행에 대한 목격자가 12명입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좋아. 오늘 오후 모두에게 보여줘. 진짜 품격이 뭔지. 오후 1시 태석이 점심을 먹으며 동료들과 웃습니다. 오늘 세미나 뭐 할까? 회장님이 직접 하신다니 떨리는데. 부장님은 모범 직원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태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휴대폰에 미라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여보, 서정이 완전 망신당했어. SNS 대박 났어. 태석이 웃으며 답장합니다. 인생 참 다양하지. 그는 이 메시지가 증거로 남을 줄 모릅니다. 오후 1시 30분입니다. 서정은 직원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 진짜 회장님 부인 맞대. 그럼 왜 청소를 해? 이해가 안 돼. SNS 봤어? 완전 난리 났던데. 서정의 숟가락이 떨립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SNS를 엽니다. 미라가 올린 게시물이 수천 번 공유됐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입니다. 청소부가 회장 부인? 말이 돼? 있을 수 없는 일 아냐? 뭔가 스토리가 있는 듯. 아무리 그래도 청소는 좀. 서정의 손이 떨립니다. 화면을 내리다가 멈춥니다. 미라가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얘들아, 어제 동창회 레전드였음. 청소부 주제에 VIP 라운지에 온다고 우리가 쫓아냈지만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 서정이 혼자 복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현실은 잔인해. 공부만으론 안 돼. 신분 차이. 인생 역전 실패. 서정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순복이 다가옵니다. 서정 씨, 괜찮아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복이 서정의 손을 잡습니다. 화장실 가요. 같이. 화장실 세면대 앞입니다. 서정은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습니다. 순복이 등을 쓸어줍니다. 울어도 돼요. 여기선 아무도 안 봐요.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처음으로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화장실에 울립니다. 언니, 전 뭘 잘못한 걸까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직하게 일했는데 왜 사람들은 절 이렇게 무시해요? 순복이 서정을 끌어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은 떳떳해요. 같은 시각 태명그룹 본사 대강당입니다. 500명의 직원이 속속 입장합니다. 무대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습니다. 태석이 앞자리에 앉습니다. 동료에게 말합니다. 오늘 회장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떨리는데. 인성교육이래요. 뭐 우리랑은 상관없겠죠. 태석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미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보, 세미나 곧 시작해. 끝나면 연락할게. 미라가 답장합니다. 오케이. 서정이 완전 난리 났어. 내가 올린 글 대박이야. 태석이 웃으며 답합니다. 잘했네. 청소부 주제에 감히. 그는 이 대화가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무대 뒤 비서 정우가 도연에게 서류를 건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CCTV 영상, 메신저 로그, 과거 민원 기록, 증언자 7명의 진술서까지. 도연이 서류를 봅니다. 표정이 차갑습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정우야. 네, 회장님. 오늘 당당하게 증언해줘.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입니다. 조명이 꺼집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집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도연이 등장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립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집중합니다. 바로 상호 존중과 기본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태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연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래가 술렁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스크린이 켜집니다. 태석의 얼굴이 살짝 굳습니다. 화장실에서 서정은 눈물을 닦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붉은 눈, 지친 얼굴. 하지만 표정을 가다듬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순복이 말합니다. 서정 씨 있잖아요. 진짜 품격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혀도. 서정이 순복을 봅니다. 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당하게 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서정이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화장을 고칩니다. 유니폼을 다시 정돈합니다. 그래, 난 부끄러울 게 없어. 오후 2시 5분입니다. 대강당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됩니다. 어제 저녁 7시 그랑 서울 호텔 VIP 라운지 입구입니다. CCTV 화면입니다. 자막이 뜹니다. 2025년 10월 10일 오후 7시 15분. 미라가 휴대폰을 서정에게 들이밉니다. 화면을 크게 확대합니다. 서정이 청소하는 사진입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립니다. 호텔 쪽이라니? 말 똑바로 해. 너 청소부잖아. 청소부 주제에 감히 여기 와?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강당이 숨죽입니다. 500명의 직원이 화면을 봅니다.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두 번째 영상이 이어집니다. 태석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명함을 나눠주다가 서정 앞에서 멈춥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립니다. 청소 쪽이시구나. 고생 많으시겠어요. 우리 회사 청소하는 사람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던데 당신도 그런 부류겠죠? 노골적인 무시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태석이 서정에게 말합니다. VIP 프리미엄 룸 청소하러 들어가실 일 있으면 제가 출입증 발급해 드릴게요. 청소부는 청소나 하세요. 분수를 알아야죠. 완벽한 공개 모욕입니다. 대강당이 술렁입니다. 태석이 급히 일어섭니다. 회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도연이 차갑게 말합니다.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영상입니다. 사내 메신저 화면이 스크린에 뜹니다. 태명그룹 영업본부 단톡방입니다. 윤태석 오늘 와이프 동창회에서 재밌는 거 봤음. 우리 회사 청소하는 사람이 와이프 동창이래. 인생 망한 티나네.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 서정이 청소 카트를 미는 사진입니다. 댓글들이 보입니다. 헐, 부장님 동창회 재밌으셨겠어요. 역시 사람은 누구 만나느냐가 중요하네요. 윤태석 인정. 청소부 주제에 VIP 라운지 오겠다고 쫓아냈지만 직원들이 탄식합니다.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여러분이 본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영업본부 윤태석 부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욕한 청소부는 한편 화장실에서 서정은 거울을 봅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남편에게서 문자입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본사 대강당으로 와. 당장. 서정의 손이 떨립니다. 순복이 묻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에요. 본사 대강당으로 오래요. 지금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울을 다시 봅니다. 붉은 눈,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니, 전 가봐야겠어요. 혼자 괜찮겠어요? 서정이 작게 웃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숨을 필요 없으니까. 순복이 서정의 손을 잡습니다. 서정 씨, 당당하게 가요. 당신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서정은 유니폼을 고쳐 입습니다. 어깨를 텄니다. 화장실 문을 엽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청소 카트가 구석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정이 카트를 봅니다. 3년간 밀고 다닌 카트입니다. 손잡이가 달아 있습니다. 서정이 카트 손잡이를 쓸어봅니다.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내가 배운 게 많아.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탑니다. 기사에게 말합니다. 태명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네, 손님. 창밖을 봅니다. 강남 거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화려한 빌딩들, 명품 가게들. 서정은 담담히 바라봅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대강당에서 도연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5번째 화면이 뜹니다. 인사팀 내부 문서입니다. 작년 6월 익명 제보. 영업본부 윤태석 부장의 부당한 언행. 청소 직원에게 반말 사용. 제대로 일 못하면 자르겠다는 협박성 발언. 복도에서 인사에도 무시. 목격자 12명.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립니다. 이것은 작년 민원 기록입니다. 당시 부서장 선에서 주의 조치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조사한 결과 비서 정우가 무대로 올라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윤태석 부장의 비서로 3년간 일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장님이 청소 직원분들께 어떻게 대하셨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작년 3월 12일 본사복도에서 청소하시는 김순자 씨에게 눈앞에 사람이 있는데 왜 여기서 청소해? 당신들은 보이지 말아야지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석이 벌떡 일어납니다. 정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우가 태석을 봅니다. 눈빛이 단단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작년 7월 5일 호텔 로비에서 환경미화 직원에게 당신들은 청소나 해.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라고 무시하셨습니다. 올해 2월 19일. 그만해. 태석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립니다.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언자가 7명 더 있습니다. 모두 윤 부장님의 상습적인 갑질을 증언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윤태석 부장, 당신이 어제 모욕한 그 청소부는 바로 그때 대강당 뒷문이 열립니다. 서정이 들어섭니다. 네이비 블라우스 차림입니다. 단정하지만 초라하지 않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정에게 쏠립니다. 서정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깹니다. 탁, 탁, 탁. 복도를 지나 무대로 향합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어깨가 곧습니다. 도연이 서정을 봅니다.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서정이 무대에 오릅니다. 도연 옆에 섭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박서정입니다. 대강당이 폭발합니다. 500명의 직원이 동시에 숨을 들이킵니다. 회장님 부인이 청소 일을 하셨다고? 저게 진짜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집니다. 태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습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사모님이신 줄 전혀.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도연이 손을 듭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입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당신은 회장 부인이라서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태석이 입을 다뭅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서정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500명을 마주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저는 맞습니다. 청소원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남의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는 일. 아침 6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일했어요. 3년 동안 대강당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서정의 입술을 봅니다. 그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았고 정직하게 일했어요. 서정이 태석을 봅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건 사람을 직업으로 밟는 마음이죠. 윤태석 부장님. 태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서정이 말을 이어갑니다. 어제 당신은 저한테 말했죠. 청소부 주제에 VIP 라운지 오냐고. 분수를 알라고. 서정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당신이 아는 분수가 뭔가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위고, 청소하는 사람은 아래. 명품 가방 든 사람은 귀하고, 걸레 든 사람은 천해요? 태석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서정이 천천히 무대를 걸어갑니다. 구두 소리가 울립니다. 전 오늘 여기 서서 말하고 싶어요. 모든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경비 서는 사람도, 음식 나르는 사람도, 우리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자식이에요. 박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한두 명, 곧 10명, 20명, 이윽고 500명 전체가 일어섭니다. 기립박수입니다. 서정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웃습니다.
떨리지 않는 미소입니다. 태석은 앉은 채로 고개를 숙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무겁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합니다. 도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박수가 잦아듭니다. 윤태석 부장, 당신은 3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법정의 판사처럼 단호합니다. 첫째, 계열사 직원을 직업으로 모욕했습니다. 둘째, 평소 환경미화 직원들을 하대해 왔습니다. 셋째, 회사 메신저로 동료 가족을 조롱했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충혈돼 있습니다. 회장님,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연이 차갑게 말합니다. 가족이 있으면서 남의 가족을 모욕했습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죠. 보안팀 직원 2명이 무대로 올라옵니다. 검은 정장 차림입니다. 도연이 선언합니다. 윤태석 부장,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해고합니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우리 회사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태석이 무릎을 꿇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영자협회에 당신의 인사 기록을 전달하겠습니다. 직장 내 인격 모독 및 상습적 갑질. 이 사유는 업계 전체에 공유됩니다. 태석의 얼굴이 재처럼 변합니다. 그럼 전 다시는 일을 못하잖아요. 도연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모욕의 대가입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겁니다. 서정이 태석 앞으로 걸어갑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태석이 올려다봅니다. 서정이 말합니다. 어제 당신은 말했죠. VIP 청소하러 들어가실 일 있으면 출입증 발급해 드릴게요.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당신이 청소할 시간이에요. 당신의 더러운 마음을요. 대강당이 다시 터집니다. 박수 소리, 환호 소리. 보안팀이 태석을 일으켜 세웁니다. 태석은 비틀거리며 끌려갑니다. 뒷문으로 사라집니다. 대강당이 밝아집니다. 도연이 직원들을 봅니다. 오늘 이후 우리 회사에는 인성 없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짜 품격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얼마를 벌든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서정이 남편 옆에 섭니다. 손을 마주 잡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어갑니다. 제 아내는 3년간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집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진심으로. 세미나가 끝납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서정과 도연을 향해 인사합니다.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정우가 다가옵니다. 사모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서정이 미소 짓습니다. 정우 씨야말로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오래 참았어요. 무대를 내려옵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집니다. 서정이 창문을 봅니다. 유리창이 반짝입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습니다. 여보, 응? 전 내일부터 호텔에 안 나가요. 도연이 서정을 봅니다. 왜? 그만두고 싶어? 서정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이젠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도연이 웃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면 좋겠어요. 해고 일주일 후입니다.
태석은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저렴한 변호사입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변호사님, 저 억울합니다. 부당 해고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봅니다. 태명그룹이요? 최도연 회장이 직접 해고했다고요? 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농담 좀 했을 뿐인데 회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짓밟은 거예요. 태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입니다. CCTV도 불법 촬영이고 사내 메신저도 사생활 침해예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송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당해고,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로 가죠. 승사는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50입니다. 상대가 대기업 회장이고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합니다. 태석이 주먹을 쥡니다. 좋아요. 합시다. 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박서정, 최도연 다 무너뜨릴 겁니다. 일주일 후 소장이 접수됩니다. 원고 윤태석, 피고 태명그룹 최도연. 부당해고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청구액 5억 원. 뉴스에 보도됩니다. 대기업 회장의 청소부 부인 옹호 논란. 전 직원 소송 제기. 댓글이 달립니다. 회장이 너무한 거 아니야? 청소부라고 해도 되는 거 맞음? 권력 남용 같은데. 여론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같은 시각 미라는 집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조명을 밝게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태석 부장의 아내 한미라입니다. 시청자가 몰려듭니다. 3,000명, 5,000명, 10,000명. 오늘 제가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제 남편이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연기입니다. 박서정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제 동창인데 사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회장이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청소부로 들어간 거예요. 댓글이 폭발합니다. 헐 대박. 그럴 수도 있겠네. 역시 뭔가 이상했어. 미라가 말을 이어갑니다. 동창회 때도 서정이가 먼저 자기가 청소한다고 자랑했어요. 회장 부인인 거 숨기고 우릴 시험한 거죠. 우리 반응 보려고.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뒤집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냥 농담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해고당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건 권력 남용이에요. 눈물까지 흘립니다. 제 남편은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억울하게 해고당해서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시청자가 2만 명을 넘어갑니다. 댓글 미라 씨 힘내세요. 권력 앞에서 약자는 항상 당하네. 박서정 너무한 거 아니야? 후원 계좌 알려주세요. 미라가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화면 밖에서 다음 날 태명그룹 본사입니다. 도연이 비서 정우를 부릅니다. 정우야, 상황 파악됐어? 네, 회장님. 윤태석이 소송 걸었고 그의 부인 한미라가 유튜브로 거짓 증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내용은 사모님이 일부러 청소부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시험했다는 식입니다. 완전히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조회수는 현재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SNS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봅니다. 주먹을 줍니다. 정우야, 법무팀 소집해. 그리고 보안팀한테 미라가 과거에 SNS에 올린 모든 게시물 백업하라고 해. 지운 것도 전부 복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던 분들한테 연락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야. 한편 서정은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미라의 거짓말을 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렇게까지 남편이 옆에 앉습니다. 당신 괜찮아? 아니요. 전혀 안 괜찮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도연이 서정의 손을 잡습니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거야. 이번엔 완벽하게. 이틀 후 태명그룹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도연이 단상에 섭니다. 양쪽의 변호사와 정우가 섭니다. 오늘 윤태석 전 부장과 한미라 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듭니다. 첫째, 제 아내는 회장 부인을 숨기고 청소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일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입니다. 스크린에 서정의 입사 서류가 뜹니다. 2022년 3월, 도연과 결혼하기 전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2023년 5월에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청소 일을 시작한 건 결혼 1년 전입니다. 계산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립니다. 둘째, 동창회에서 제 아내는 자신의 직업을 숨기려 했습니다. 한미라 씨가 먼저 사진을 찍어 폭로한 겁니다. 스크린에 동창회 단톡방 캡처가 뜹니다. 미라가 서정 사진을 올린 시간. 오후 7시 30분. 동창회 시작 30분 만입니다. 제 아내가 먼저 자랑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입니다. 셋째, 한미라 씨는 과거에도 SNS로 사람들을 조롱해 왔습니다. 스크린이 바뀝니다. 미라의 과거 SNS 게시물들입니다. 삭제한 것들까지 전부 복구했습니다. 2023년 식당 직원 조롱, 2024년 택시 기사비하, 2025년 제 아내 모욕.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기자들이 놀랍니다. 넷째, 윤태석 씨의 소송은 법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나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CCTV는 업무용으로 설치된 합법적 장비이며 사내 메신저는 회사 자산입니다. 부당 해고가 아닙니다. 도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라 씨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습니다. 거짓 사실을 유포해 제 아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그리고 윤태석 씨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CCTV, 메신저 로그, 증인 12명, 과거 민원 기록이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기자회견이 끝납니다. 뉴스가 터집니다. 대기업 회장, 전 직원 부인 고소, 거짓 유튜브 폭로, 여론이 뒤집힙니다. 한미라 완전 거짓말쟁이네.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믿어. 윤태석 자업자 득. 박서정 씨 너무 불쌍해. 미라의 유튜브에 악플이 폭주합니다. 거짓말쟁이. 증거 보고 왔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사과하세요. 미라가 영상을 삭제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캡처본이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입니다. 태석의 소송 첫 변론입니다. 하지만 법정에 증인이 줄을 섭니다. 비서 정우, 호텔 직원 7명, 본사 환경미화 직원 5명. 모두가 태석의 갑질을 증언합니다. 윤 부장은 청소 직원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반말하고 무시했습니다. 제대로 일 못하면 자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봅니다. CCTV, 메신저 로그, 과거 민원. 피고 측 주장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태석이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한 달 후 미라도 법원에 섭니다.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검사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거짓 유튜브, 과거 SNS, 동창회 조롱. 피고는 상습적으로 타인을 비하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판사가 판결합니다. 피고 한미라 명예훼손 유죄. 벌금 3천만 원.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다시 유튜브 라이브를 켭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물, 떨리는 목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박서정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댓글은 차갑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진심 아니잖아. 판결 때문이잖아. 연기 그만. 한 달 후 태석과 미라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합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태석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시급 10,000원. 미라는 식당 설거지를 합니다. 시급 9,500원. 저녁 두 사람이 원룸에 앉습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태석이 말합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미라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1년 후 2026년 10월입니다. 새벽 6시 그랑 서울 호텔 로비입니다.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납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입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릅니다. 서정이 로비에 들어섭니다. 유니폼이 아닙니다. 네이비 정장 차림입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 어깨에 맨 핸드백. 직원 복지 담당 이사입니다. 로비를 걸어갑니다. 청소 중인 환경미화 직원이 보입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여성입니다. 25살쯤 됐습니다. 서정이 다가갑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죠? 직원이 놀라 고개를 듭니다. 아, 네. 이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지라고 합니다. 서정이 따뜻하게 웃습니다. 민지 씨, 반가워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제게 말씀하세요.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민지가 눈을 깜빡입니다. 이사가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정이 바닥을 봅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습니다. 바닥 정말 잘 닦으셨네요.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정성껏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아요. 민지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요? 제가 아침부터 2시간 동안 닦았어요. 보여요. 손은 달아도 마음은 다르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정의 눈빛이 진심입니다. 서정이 작게 말합니다. 전에 저도 여기서 청소 일했었어요. 3년 동안. 민지가 놀랍니다. 네. 이사님이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민지 씨 마음을 잘 알아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예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합니다. 서정은 사무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나가는 직원들과 인사합니다. 경비원, 프런트 직원, 주방 보조, 모두가 밝게 인사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서정도 한 명 한 명 눈 맞추며 인사합니다. 이름을 기억합니다. 얼굴을 기억합니다. 사무실 문을 엽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1년 전 대강당 사진입니다. 서정이 무대에서 500명 앞에 선 모습입니다. 서정이 사진을 봅니다. 잠시 그날을 떠올립니다. 떨렸던 손, 두근거렸던 가슴. 하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작게 웃습니다. 이제는 담담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컴퓨터를 켭니다. 메일함을 확인합니다. 환경미화팀에서 감사 메일이 왔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휴게실이 정말 좋아졌어요. 의자도 편하고 커피 머신도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정이 답장을 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오전 10시입니다. 서정은 환경미화팀 휴게실을 방문합니다. 리모델링한 지 6개월 됐습니다. 밝고 깨끗합니다. 소파가 있고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순복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서정을 보자 얼굴이 환해집니다. 서정 씨, 언니, 두 사람이 포옹합니다. 따뜻한 포옹입니다. 순복이 서정을 보며 말합니다. 이사님 됐는데 아직도 우릴 찾아와 주네. 언니, 전 여전히 서정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순복이 웃습니다. 알아. 내 눈빛 보면 알아. 예전 그대로야. 서정이 순복 옆에 앉습니다. 커피를 한 잔 따릅니다. 언니, 요즘 일은 어때요? 힘든 거 없어요? 좋아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우리가 없는 사람 취급받았는데 이젠 다들 인사하고 고마워해요. 급여도 올랐고 정규직도 됐고. 서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행이에요. 언니가 3년 동안 제게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뭔데? 손은 달아도 마음은 다르면 안 된다고. 그 말 덕분에 제가 버텼어요. 순복이 서정의 손을 잡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있습니다. 청소할 때 생긴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서정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우릴 잊지 않고. 언니가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 짓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만으로 통합니다. 오후 2시 서정은 임원회의에 참석합니다. 남편 도연도 있습니다. 도연이 발표합니다. 올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성과는 직원 만족도 상승입니다. 환경미화 직원 이직률이 90% 감소했고 전체 직원 만족도는 30% 상승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는 서정 이사의 노력 덕분입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복지를 담당하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정이 일어섭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직원이 함께 만든 결과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 결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이 서정에게 다가옵니다. 당신 정말 멋있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서정이 웃습니다. 변할 게 뭐가 있어요? 전 그냥 저예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입니다. 서정은 로비를 지나갑니다. 아침에 봤던 민지가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이 다가갑니다. 민지 씨, 오늘 첫날인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사님.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저 이런 대우 처음 받아봐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감동한 듯합니다. 다행이네요. 민지 씨는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사님, 정말 전에 청소 일하셨어요? 어떻게 이사님이 되신 거예요? 서정이 잠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봐 줬어요. 민지 씨도 할 수 있어요. 민지의 눈이 반짝입니다. 저도 언젠가 이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서정이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소중한 일이에요. 당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글썽입니다. 하지만 미소 짓습니다. 서정은 호텔을 나섭니다. 저녁 하늘이 붉습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걸어가다 유리창 앞에 멈춥니다. 호텔 외벽에 큰 유리창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정장 차림, 자신감 있는 자세. 하지만 눈빛은 1년 전과 같습니다. 따뜻하고 담담합니다. 유리창을 손으로 쓸어봅니다. 매끄럽습니다. 깨끗합니다. 누군가 정성껏 닦았습니다. 누군가 잘 닦았네. 고마워요. 작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당신 왔어? 어서 씻고 와. 밥 차릴게. 네, 여보. 식탁에 앉습니다. 따뜻한 밥, 구수한 찌개, 정갈한 반찬들.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새로 온 직원 만났는데 제가 예전에 청소 일했다고 했더니 희망을 갖더라고요. 그랬겠네. 근데요, 여보. 전 정말 행복해요. 진짜로. 도연이 서정을 봅니다. 눈빛이 따뜻합니다. 나도 알아. 당신 얼굴 보면 알아. 빛나고 있어.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품격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투명하게 사는 게 제일 아름답다는 거. 도연이 서정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1년 전에도 지금도. 밤 10시 서정은 침대에 눕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일기를 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변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 여전히 그날의 저예요. 청소하던 무시당하던 그래도 당당했던 저. 다만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손은 닳았지만 마음은 닳지 않았어요. 그게 제 품격이에요. 일기를 덮습니다. 불을 끕니다. 눈을 감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입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태석과 미라가 앉아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무겁습니다. 태석이 말합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사람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미라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시락을 젓가락으로 집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입니다. 그랑 서울 호텔입니다. 서정이 다시 로비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청소복 차림입니다. 민지가 놀랍니다. 이사님? 그 옷은? 서정이 웃습니다. 오늘은 민지 씨랑 같이 청소하려고요. 제가 요령 알려줄게요. 네. 이사님이 직접요? 네. 전 이 일을 사랑해요.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요.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두 사람이 나란히 바닥을 닦습니다. 걸레를 움직입니다. 바닥이 점점 반짝입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합니다. 바닥에 빛이 퍼집니다. 샹들리에가 반사됩니다. 서정이 말합니다. 있잖아요, 민지 씨. 유리창을 닦으면 신기한 게 있어요. 뭔데요? 투명해질수록 진실이 보여요. 먼지가 있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깨끗해지면 다 보이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품격 있는 사람은 투명해요. 숨길 게 없으니까. 두 사람이 계속 바닥을 닦습니다. 구두 소리, 걸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로비가 점점 더 반짝입니다. 빛이 가득 차오릅니다. 서정이 일어섭니다. 바닥을 봅니다. 완벽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바닥에 비칩니다.
완벽해요, 민지 씨. 정말 잘했어요. 민지가 웃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얼굴입니다. 서정은 유리창으로 걸어갑니다. 햇빛이 쏟아집니다. 따뜻합니다. 유리창에 자신이 비칩니다. 청소복을 입은 모습. 하지만 당당합니다. 빛납니다. 손은 달아도 마음은 닳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집니다. 햇빛이 가득 차오릅니다. 유리창이 반짝입니다. 서정은 햇빛 가득한 유리창 앞에 섭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청소하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지만 결코 마음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이사가 됐지만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얼마를 버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서정은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투명하게 살면 진실은 반드시 빛난다는 것을, 손은 달아도 마음만은 닳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노을빛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